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2부속실을 뭐 다음 달에 이제 진짜 이제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돌파가 되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실의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마지막까지 얻어 맞아야지 KO 되기 전까지는 방향을 바꾸는 버틴 스타일이다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 시론 사설이 나왔는데 그 이석연 변호사가 쓴 사설인데 거기에 보면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라는 제목으로 시론을 이제 그 실었는데 네. 지금이 마지막이다. 하루빨리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최후 통첩을 조선일보에서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 그래요. 이거를 정말 이게 민심인데 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그 아까도 말한 그 뚝은 이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뭐 한간에 보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는 서면으로 사과 예.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보도가 이거 나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성역인 것 같아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김건희 성역. 근데 그런 식으로 무마를 했다가는 정말로 그 민심에 네. 그 성남 민심의 그 파도에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국민적인 저항권 행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대단히 높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이제 자제할 거다. 뭐 일각에 뭐 들린 얘기는 이제 너무 이제 아프고 뭐 살이 많이 빠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뭐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 만나서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이제 폴란드 정상 만날 때는 또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다음 달 뭐 G20 순방 외교 과정에 동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거의 70% 넘잖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가 63%를 넘고 있고. 네. 근데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를 대외 활동을 공식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네. 제2부속실 설치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화 시켜주는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더 막 보기 싫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아주 국민 일상이 되어 있어요. 상징이 되어 있다고 김건희 여사는 뭐 그냥 뭐 공천 개입, 뭐 국정농단, 네. 뭐 인사 개입 등에서 당무 개입해서 뭐 안 낀 데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주가 조작부터 학경력 2조회까지 땅 투기에 뭐 정말 이런 그래요. 이런 그 영부인이 공식적으로 그 하는 게 네. 사실 지금 타임에 그것도 정무적으로 판단이 옳은가는 또 저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네.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인가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뭐 자살 예방이나 할 때 마포대교 가서 마포대교. 그 생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보면 그 국민권익 국장이 본인의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조사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본인과 연관된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거기 그 조문을 갔어야지 거기 가서 그런 정무적 판단은 정말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를 보기 싫어해요. 그게 자숙하는 게 나아요 지금은. 안 보이는 게. 한국갤럽 부정평가 네. 이유 제일 1등으로 꼽힌 게 김건희 여사 또 문제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부정적인 원인의 1위가 김건희 여사인데 지금은 정말로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네. 국민적인 요구가 김건희 특검법을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고 제2부속실 만든다, 특감 그거 만든다, 의미 사과한다, 서면 사과한다 이건 절대 의미 영향을 없죠. 예, 이미 뭐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그 국민들이 목도했고 네. 지금도 진행 중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저 이준석 대표도 네.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아주 그냥 본인도 이제 다 실토했잖아요. 그러게요. 내부자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강혜경 씨의 이 녹취, 네. 제보자 강혜경 씨의 녹취가 어제 이제 간밤에도 또 여러 나더라. 녹취가 보도가 됐습니다. 네. 들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고맙다며 김영선 공천은 선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입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수차례 반복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공천하기 8일 전인가요? 네. 8일 전에 알고 했던-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뭐 그 경선 때까지만 연락하고 그 의원은 뭐 일점 뭐 적어도 안 했다 뭐 그러더니 안 하긴 뭘 안 합니까? 다 계속 했던 거지. 이게 증거가 계속 뭐 이 화수분처럼 정말 솟아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캠프에 있었던 윤 캠프에 있었던 신용환 교수가 네. 저희 오마이 TV에 나와서도 폭로를 했고 또 뉴스타파 나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이렇게 폭로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명태균 미공표 여론조사가 봤더니 캠프 내에서 활용이 되고 있더라. 네. 그리고 대선 당일에도 그거 가지고 막 회의하더라.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원님. 그때 0.73% 차이가 나서 아깝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된 상황인데 네. 윤 캠프에서는 12% 이긴다, 10몇 % 이긴다 이런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회의 때 지금 윤재욱 의원하고 이철구 의원도 참석했다 그러잖아요.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지만, 음. 근데 뭐가 항상 국민의힘의 그 정부 여당의 특징은 일단 부인하고 나중에 들통나면 이제 또 막 딴소리하고 그러잖아요. 뭐 부인 일단은 기본이죠, 뭐.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으로. 이 저기 그 당일날까지 저 명태균 그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명백한 거죠. 그걸 그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후보한테 제일 먼저 보고되는 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 보고서라. 그 기본이에요, 기본. 캠프 내에서 뭐 회의하기 전에 예. 중요한 저도- 수치니까. 저희도 총선 출마하면 예. 그 이제 여론조사 그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이 들어가면 당에서 일주일 상간으로 이렇게 여론조사한 거를 후보한테만 살짝 알려줘요. 살짝 왜냐하면 어떤 분위기인지. 예, 후보한테도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에서 이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걸 이제 알려줘도 후보도 절대로 그거를 그 캠프에 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네. 자기가 앞서가고 있으면은 캠프가 나태해지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약간 지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당시 윤캠프 분위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앞서고 있다. 네. 뭐 이기는 분위기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그게 명태균 미공표 여론조사 때문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추측, 뭐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음. 이것도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정말 맞다. 이게 좀 활용이 됐다. 미공표 여론조사 활용이 됐다. 이 부분도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수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에 대한 그 기반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정통성 아. 자체가 뿌리채 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헌정유린이고 완전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를 완전히 그냥 흐트러뜨리는 중대 범죄이죠. 중대 범죄다. 자, 그러면은 이게 파장이 이게 이제 대선의 정당성, 대선 자체를 흔드는, 그러니까 판을 크게 흔드는 것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때 자연스럽게 김영선 공천까지 연결되는.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서울 가서 뭐 돈 받아올게 이거 비용 받는다고 갔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1년 4월부터 8월까지 경선 기간에 8차례 걸쳐서 여론조사했고 그 비용을 저 당선된 다음에 22년 그 6월달에 있을 그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공천을 대가로 그걸 줬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뭐 81번 여론조사를 해서 예, 보고를 해서 81번이죠. 예, 3억 7천만 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강혜경 씨가 다 폭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녹취와 관련해서 하나 둘씩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창원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가정을 보면 작년 12월에 고발됐죠. 이게 선관위를 통해서 선관위 통해서. 고발됐는데 배당을 검사가 없는 그 부에다가 배당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처음 배당. 수사관과 예, 거기에. 그 검사가 검사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수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막 그 저기 증거 인멸되고 뭐 이렇게 막 갔잖아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 그리고 명태균 씨는 핸드폰을 다 깡통폰으로 바꾸고 네. 깡통폰으로 바꿨는데도 압수수색도 안 했어요. 하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안 좋으니까 저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명의상 대표로 된 김모 씨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이제 압수수색하고 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명태균 씨는 다 뭐 그 미래한국연구소도 4월달에 폐쇄시켜 버렸고 핸드폰은 깡통폰으로 다 바꿔버렸고 명태균 씨가 그 핸드폰을 땅에 묻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땅에 묻어서 어디에 묻었는데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엄한 그냥 그 바지 사장인 그 김모 씨만 김태열 전 예. 소장 예. 지금 이름이 다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예. 그 사람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저 상황이니까 아 정말 이 검찰이 언제까지 이렇게 망가질지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인 수사 예.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대선에서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어제 이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도둑 맞은 대선이다. 예. 그러니까 그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예. 그런 취지잖아요. 이게 진짜 도둑 맞은 사실이면. 대선. 그러니까 대선까지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 저희 댓글창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보면은 이거 대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 역할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책위도 만들어서 네. 대응을 하고 하나하나 파헤쳐야겠네요. 예, 명태균 대책이 이제 어제 최고위에서 네. 그 만들기로 이제 정해졌고요. 예, 그 지금 단장도 지금 어제 뭐로 함합평 올랐는데 네.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삼선의 모 의원입니다. 모 의원. 예. 네. 그 당시 대선 당시에 우리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했던 분이신데 네. 그때 당시에 상황을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는 거고. 네. 그 김모 씨가 예. 그런 얘기했잖아요. 언젠가는 한번 압수수색 당할 줄 알았다. 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직감을 하고 있었군요. 자기는 어차피 그래봤자 나올 건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바지다, 네. 바지 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명태균 씨를 왜 압수수색 안 하죠? 김건희 안 하듯이. 뭐 창원지검에서 뭐 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한 게 도움이 되고 과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압수수색이겠는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결국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10월 초 중순에 압수수색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 그 창원 수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옮겨둔 그 미래한국연구소 짐을 그 명태균 씨 지인이 이미 다 빼돌린 상태에서 다 짐 다 뺀 상태에서 거기 가서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뒷북 수사하고 이제 늑장 수사하고 있는 거죠. 뒷북 명태균과 관련된 거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김모 씨만 계속 이제 형식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땅 속에 묻은 핸드폰만 찾으면 거기에 그 뭐죠 그 예. 2,000개의 그 저기 그 카톡 예, 메시지 캡처 뭐 캡처. 있다라는 그 핸드폰이 거기 땅 속에 묻혀 있는데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네. 딱 국민들이 봐도 딱 눈에 보이는데 뭘 어디를 쳐서 뭘 찾으면은 드러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파일이 뭐 4,000여 개 있다는 애 4,000여 개. 예. 4천여 개 파일. 이것도 뭐 강혜경 씨가 지금 가지고 쓰던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 연구소에 쓰던 그 PC를 제출했는데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그 안에 또 들여다보겠다. 뭐 휴대전화도 다시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파일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안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신용환 교수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 오마이 TV 나오셨다 그랬는데 11월 11월 1일 날 운영이 국정감사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날 참고인하고 증인이 이제 채택하는데 그분 그 신용환 그분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11월 1일 날 네. 채택하려고 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본인 아마 나오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11월 1일 날 운영이 국감 통해서 네. 하는 말들이 또 상당히 폭발력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운영이에 강혜경 씨도 나오기로 강현 했다라고 씨 나오고 그랬죠. 듣고 있는데 야 이번 운영이는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 의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선까지도 흔들 수 있는 그럼요. 파장이 클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휘발성 있고 폭발성 있고 네.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국감할 때 보면 보셨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의욕적이지가 않아요 보면 그죠? 그 뭐 오히려 뭐 우리 그 저기 정무위에서도 저희가 이제 국가보훈부가 저희 이제 피감기관이어가지고 국감을 하는데 거기 네. 독립기념관장 뭐 뉴라이트 인사해가지고 김영석 그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 관련해서 이종철 강북회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셨거든. 저희가 이제 이종철 강북회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왜 그 사람이 부적격자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일제 강점을 합법화시키고 네. 한국인을 일본 국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념관장을 시킵니까?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
한 두세 분이 그 이종천 회장, 강복 회장한테 아, 질문했다가 완전히 그래요? 호되게 당했어요. 호되게. 아, 오히려 예, 역사를 뭘 좀 알고 질문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도 혼내셨군요, 나도 이종천 국회의원 해봤어 그랬더니 그 저기 윤한홍 위원장이 네. 마이크 뺏어 막 그러더라고 증인에. 그래 마이크를 막 옆 그분이 옆에서 막 가져가고 그래요? 가져간 거 다시 갖고 오고 네. 빼고 갖고 오고 막 그래. 아이고 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 그 역사 관련된 거는 사실 할 말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당 의원이지만. 예,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정무국감 얘기 좀만 더 하면은 네. 이제 국가보훈부 국감을 하는데요. 야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달에 독립운동가를 선정을 하거든요. 예. 국가보훈부에서 매달. 근데 올해 1월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저기 선정을 했어요. 그 저희가 선정 과정을 저희가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 추적을 했거든요. 그 봤더니 이제 그 절차가 추천을 받아야 먼저 추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추천 단체가 그 전에는 다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였어요. 뭐 저기 강복회라든지 뭐 국가보훈부라든지 네. 이런 데였는데 갑자기 민간 독립단체, 비영리 독립단체를 추가를 해요. 네. 거기에 그 비영리 독립단체 중에 한 변이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있는 거야. 네.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추천을 했는데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이 황교안이에요. 황교안. 예. 그게 거기 추천을 했는데 선정위원들이 누구냐면 선정위원도 이번에 확장을 막 시켰는데 네. 전부 구구 누라이트 교수들 또는 이승만 연구자들이에요. 아.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기준이나 저기 선정 기준도 없고 네. 규칙도 없이 그냥 깜깜으로 다 진행한 거예요. 아하. 나중에 우리가 역추적해 갖고 밝혀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승만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지경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도 뭐 역사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 또 우리 안보 문제 이런 걸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김건희 의혹이 이게 아직까지 안 밝혀지고 특검을 하면은 국민들이 아 이제 특검 지켜보자라고 또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비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앞으로의 김현정 의원님의 활동 또 역할 저희가 주목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좀 빨리 좀 보내드리고 네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이슈를 한 번에 쫙 정리를 해주셨고 특히 정무위에서는 김건희 의혹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김대남 의혹 또 이 명품백 관련된 사항까지 다 이제 정리해보는 국감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